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굿데이 신상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미입니다. 네, 우리 김명미 씨는 주부라서 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그 질문을 하시려고? 물을 푸거나 네네. 물건을 담는 데 쓰는 둥그런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바구니? 잘 모르. 오늘 하얀 게 컨셉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답은 부끄러워. 바가지 아닙니까? 바가지. 네, 다 알면서 지금 장난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요모요모 쓸모가 많은 바가지가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표적인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긁는 바가지, 그리고 최근 일부 축제장에 바가지 요금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높아진 물가를 저희가 감안을 한다고 해도 좀 너무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좀 네. 실질적인 대책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월 9일 생방송 굿데이, 오늘도 굿데이 식구들과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우리 또 배달남매가 준비하셨죠? 네, 가야 해. 고향으로 가야 해.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야산의 전기를 듬뿍 받은 오늘은 경북 손주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곳에서 특별한 기부자를 만났습니다. 10백이 0이라는 분들이거든요. 아주 박력 넘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저희 함께 박력 넘치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고향 앞으로 출발! 기부로 나누고 담내로 거팔로 오늘 저희가 도착한 곳은 생명의 고장 별고을. 성주에 왔습니다. 와. 성주 그럼 뭐야? 참외 격파 참외 말고 오늘은 수경 씨가 신났어요. 한참 참아, 맞아요. 찾기 싫었어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고향 사랑이 불타는 냄새요. 성주의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유를 바로 이곳에서 확인해 보시죠. 뭐 기합 소리가 아주 우렁찬데요. 잘 들리시죠? 네. 범상치가 않고. 오, 또 들려. 이거 빨리 들어오는 소리인데. 빨리. 오. 설아 씨. 와, 와, 이거 일단은 대박이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야. 와, 너무 진짜.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저희 선배님들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감독님이 모아주셨어요. 좀 긴장한 모습이네요. 아니, 저희가 좀 들어갈게요. 제가 듣기엔 또 선배님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전에 성주군청에서 운동을 했었던 선배들이 맞습니다. 네 분이서 기부를 하신 거예요? 저희 4명 아니고 10명이서 같이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성주군청 여자 태권도 선수단이 고향 사랑으로 뭉친 건데요. 무려 10명이 동시에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주를 직접 찾아서 후배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자 태권도 선수단 창단 멤버이기도 했고 코치로도 활동한 이서희 씨는 현직 선수들 뺨치는 고수인데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했고요. 무도 특기를 살려 경찰이 된 장희영 씨는 지난해 실업 최강전에서 1위를 차지한 메달리스트인데요. 경기 운영을 잡아줄 때는 매운맛 선배지만 최근 부상을 입은 직속 후배에게는 순한 맛으로 변하는 따뜻한 선배입니다. 이 모습 왠지 훈훈하지 않나요? 진짜요. 고향 사랑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보는 맞아요.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팀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나가서 6개월 만에 팀에 다시 방문을 했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다시 이제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후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이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무서운 선배 이런 것도 진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선배였어요? 1학년 때는 말이 없다 보니까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상상된다. 네, 카리스마도 있고 말을 그냥 갖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기가? 네, 살짝 되게 힘들었어요. 기합 주고 그러셨던 건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이쯤에서 선배들의 발차기 시범 한번 보시죠. 와, 소리 들리셨죠? 우와, 돌려차기 보시네요. 와. 네. 야,
선수 출신은 다르죠. 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에헤이. 과연 얼굴이 색깔이 눈떨었지. 고향 사랑을 담아서 물담이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늘도 예쁘게 숨기시네요. 너무 당황했어요. 자, 체육관에서 잠시 벗어나서 선수 시절 기부자들의 훈련 장소를 찾았습니다. 성박숲인데요. 매일같이 달리면서 체력을 쌓았던 곳이라고요. 여기서 또 훈련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어떠셨어요, 여기? 제가 여기서 한 번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여기 라섹을 해서 눈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서 이렇게 인터벌이라고 시간초를 정해서 제일 최대 속력으로 뛰는 그걸 뛰었었어요. 라섹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뛰었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제 넘어졌는데 피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독님이 괜찮아, 손 털고 이제 한 번 더 뛰어보자. 그랬던 기억이 저는 너무 선명하게 납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풍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이쁜지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성박숲은 왕버들이 유명한 성주의 대표 명소인데요. 기부자들이 선수 시절엔 워낙 강도 높게 훈련한 날이 많아서 풍경을 즐길 여유도 없었다네요. 앉아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경치가 참 좋아요. 네. 오늘은 훈련 받으러 성박숲에 온 게 아니니까 뭔가 좀 여유들이 있네요. 경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와. 근데 다들 고향은 또 성주가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 다 달라요. 네. 그 예를 들면? 저는 서울이고요. 예. 저는 이제- 거제. 어. 다른 분들도 경기도 의정부요. 다 다르네 지금.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주가 이제 뭐 제2의 고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 진짜 성주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진짜 그냥 저의 그냥 찐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너무 그렇군요. 좋았습니다. 제가 성주에 있는 진심으로 동안 얘기해. 진짜 행복했고 그래서 또 찾아오게 됐고 진짜 좋았어요. 제 태권도 인생 중에 제일 좋았던 시간을 보냈던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진짜.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여기서 만났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서 저는 여기가 제가 태권도 인생 중에 제일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남는 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쌓은 추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선수 시절 값진 땀방울을 흘렸던 대회들인데요.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영광스러웠던 적이 더 많았다고요. 그럼요.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 옆에 박은희 감독님이 늘 계셨어요. 네. 그러면 성주로 이행시 한번 갑시다. 성. 감동이 들어가야 돼요. 성. 잠깐만요. 어렵죠. 성주군청 여자 태권도 선수단이 오. 주. 주인공이다. 와. 깔끔 그 자체인데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주인공 분들이에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주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기부로 나누잖아요. 네. 답례품으로 곱해서 돌아오거든요. 우리 성주군의 답례품 궁금하시죠? 아, 오늘도 이 지금 시간인가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성주 참외와 가야산사과 구수한 등겨장 이날따라 인연이 부끄러웠습니다. 매저 장류가와 너무 잘하죠, 달콤달콤 오비자 답례품 갑자기 받기 싫어진 것 같아요. 오! 와! 너무해요. 자, 저보다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골라주세요. 성주하면 그걸로 갑시다. 그걸로 갈까요? 네. 자, 고르셨어요? 네. 하나, 둘, 셋. 참외! 성주 참외. 그러면 저희가 또 공수해와야죠. 참외! 왔어요. 또 왔어요. 비닐하우스에 왔어요. 사실 아니 엄청 후끈후끈합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성주는 재배 역사가 80년이나 됩니다. 참외의 본고장이죠. 햇빛 투과율이 좋은 성주형 하우스에서 유기농으로 키우는 게 특징입니다. 아, 저게 이렇게 노랗게 딱 보이네요. 네. 잘 익었습니다. 근데 확 들어오죠? 네. 대표님. 예. 야. 안녕하세요. 이 뜨거운 데를 어떻게 찾아왔대요?
저희는 뿅 하고 떨어져서 바로. 왔어요. 궁금한 게 성주 참외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가야산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아침에는 운해가 껴요. 예, 그래서 기후가 다른 데하고 기후 변화가 편차가 셉니다, 여기가. 성주 참외 이 종자를 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농사를 지면 거기에서 성주 참외 맛이 나오냐면 안 나와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토질이 또 성주가 다른 데 따라서 틀려요. 제일 첫째는 열심히 하시는 농민의 덕이겠죠. 그 덕분에 과육이 단단하면서도 당도 높은 참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성주에는 참외 명장도 많고요. 2세대 젊은 농부들도 힘을 보태고 있어서 꾸준히 재배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참외가 좋은 참외예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골이 이렇게 다 선명하게 갔죠. 딱 요 이렇게. 사이즈가 예. 요만한 예, 예. 골이 잘 파진. 그렇죠. 색깔도 상관이 있나요? 색깔도 이제 선명하게 노랗게 선명하게 나와야 맛있겠죠. 조금 희득스리하거나 막 푸른빛이 비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도가 덜 나온다고 봐야 되죠. 꼭지는 어때요? 싱싱해야 되죠, 이렇게. 아, 꼭지가 좀 예, 금방 싱싱하게. 따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수확을 마친 참외는 선별장으로 이동하는데요. 먼저 깨끗한 물에 세척부터 합니다. 배달남에도 손을 보탰는데요. 그 다음부턴 자동으로 척척 다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부었던 참외들이 깨끗하게 씻겨서 이곳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예, 예. 1차 수주도에서 씻고 2차로 넘어와서 또 2차에서 돌아서 들어오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씻고 여기서 공기로 말려주면서 한 번 더 씻어요. 그러니까 4번을 씻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이제 비팍에 당도 측정기가 네. 달려있죠. 그럼 요 안에서 이제 브릭스가 측정이 돼서 저 기계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당도가 좀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맨 뒤에 가서 다 떨어지든지 아니면 칸칸이 이제 중량 체크가 돼서 지가 떨어지는 달에 여기 이렇게 중량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떨어지거든요.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자동 선별을 하니까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빛깔부터 남다르지 않나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네, 4번 세척해서 그런지 정말 노랗습니다. 그럼요. 정말 탐스럽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참외는 잠시 잊어주세요. 밖에 있는 걸 담을 수가 없네요. 담기에 나와. 안고 가셔요. 여기 담을 수 없어. 우와, 이런 곳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참외 카페는 처음이죠? 참외 카페요. 그렇습니다. 매장 안에도 온통 노란빛이 들어있네요. 참외가 노란색이잖아요. 예, 이 친구도 노랗네. 참베리도 노랗고요. 아, 이름이 참별이구나. 예, 참베리.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하나 안고 참별이도 가셔요, 있고. 가실 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별이 안고 또 어떤 걸 안을 수 있습니까? 또 이 안에 보면은 참외로 만든 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참외 빵도 있고, 잼도 있고, 청도 있고. 요즘 농촌은 6차 산업 전성 시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인지 자체 개발한 가공품이 많더라고요. 참외청이나 잼 같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은 물론이고요. 구운 과자나 미니 케이크처럼 빵류도 다양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참외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보기 좋은 참외가 맛도 좋다고 저희 배달남에도 참외에 푹 빠졌습니다. 아유. 맛있다. 확실히 맛있다. 저는 요거트 맛에 깜짝 놀랐어요. 참외 요거트인가요? 네, 참외 요거트. 숨길 수 없는 저 표정이 진짜입니다. 정말 찐이에요, 찐. 말을 못 잇네요. 계속 먹었어요. 네. 이 시간 되면 말이 없어져요. 사실 맛도 맛이지만 참외 디저트를 먹는 게 농가 소득과 청년 일자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왠지 좋은 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열릴 수밖에 들더라고요. 없는 맛이네요. 저는 여기서 왜 열은지 알겠다. 지갑 다 털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카드 내세요. 카드. 자, 지금부터 본분을 지켜야죠. 답례품 배달 갈 시간입니다. 성주 참외 납시오. 세상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다 몇 박스예요? 박스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10박스. 어떻게 하죠? 엄청납니다. 10분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답례품도 이렇게나 많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표님 너무 푸짐하네요. 아니, 푸짐한가요? 예. 아니 그 대표님 저 푸짐한 건 너무 좋은데 저희가 어떻게 들고 가요, 철아 씨? 그러게요. 배달을 어떻게 하죠? 마법을 한번 부려볼까요? 마법?
성주 참여해갖고 수리. 야! 최초입니다. 대표님이 마법을 잘 부려주셨어요. 멋집니다.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마법을 부려주시고 약속 있으시다고. 가셨나 봐요. 네, 약속에 가셨어요. 어쨌든 배달은 저희가 왔는데 총 뵙는 분들이 거의 갑자기. 지금 박스 숫자만큼 거의 인원이 늘어났네요. 저희 기부에 같이 동참한 친구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10박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떻게 드실 건지. 뭐 부모님도 가져다 드리고 성주에서 먹는 참외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또 다 같이 나눠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성주 참외만큼이나 우리 달달한 또 우정으로 함께 멋지게 우리 또 성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고향에 배달 갑니다. 달려주세요! 고향 오늘은 사랑.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려서 멋진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오늘은 그 성주군 우리 태권도 여자 선수단 출신의 우리 선배들을 만나고 왔는데 네. 어찌나 고향사랑이 넘치든지 그러니까 마음을 10분이 모아주셨잖아요. 네. 우리 고향사랑은요 네.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모아주셔도 되고 또 그곳에서 나고 자라지 않아도 언제든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을 의미하는데 네. 이번 기부자분들을 보니까 전직 성주군청 여자 태권도 선수단 분들인데 네. 팔도에서 다 모이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에 대한 사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 가는 곳이 고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언일까요? 아니 겉모습이 굉장히 냉철해 보이셨는데 고향 앞에서는 누구보다 가슴 따뜻해지는 분들 같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선수단분들은 서로 연락을 자주 하셨나 봐요. 아니 그러게요. 어떻게 다 함께 기부할 생각을 하셨죠? 네,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해마다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올해로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모인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고향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고향 사랑 기부제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남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정지용의 시 향수라는 시에는 이런 식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바 꾸맨들 구맨들 이 진리야. 잘한다. 아까 연습 잘했어요. 네, 연습보다 나았나요? 네. 아유, 참 고민했는데. 네, 네. 꿈에도 잊지 못하는 이 고향 사랑을 네. 이번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 기부로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또 우리 이윤주 씨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네, 코로나19라는 사실상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저기서 축제 소식이 막 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영천으로 가보시죠. 지난 토요일 영천 시민들의 쉼터 강변공원을 찾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떠들썩한 오늘이 분위기가 황금 같은 느껴집니다. 주말 토요일이잖아요. 이곳엔 무슨 일로 오늘 왔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영천 교육 가족 축제가 열린 데서 와봤습니다. 교육가족이라면 학생부터 학부모, 교사에 이르기까지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사 현장으로 오늘을 모여들었습니다.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오늘 행사가 열리게 된 목적은 어떤가요? 우리 영천교육지원청은 어울림으로 행복한 별빛 영천교육이라는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도 우리 학생들이 잘 어울려서 어울리다 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까지 또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하! 한마디로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울리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미를 깨치는 자리라는 겁니다. 두 모녀가 똑 닮으셨어요. 그래서 대번에 학부모님 그리고 자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행사인 줄 알고 오셨어요 오늘? 교육청 행사라고 있다고 해서 오늘 딸내미하고 딸도 이제 고2다 보니까 좋은 정보도 되고 좋은 볼거리 될 거라 생각해서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는 오늘 이곳에 와서 좀 어떤 걸 좀 둘러볼 예정이에요?
다양한 부스가 있어서 부스 체험도 하고 아니면 이제 걷기나 이런 것들 하려고. 진짜 잘 봤네요. 말 나온 김에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체험 부스를 찾아봤는데요.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평생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까지 모여 저마다 교육으로 행복해진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보면 됩니다. 부스 규모를 보니까 아주 큰 행사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저기 정말 많은 부스가 있었거든요. 이곳 부스가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천연 이끼 모스를 가지고 이제 공예 활동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스스로 만드는 재미를 느끼다 보니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많은 걸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법 야무진 손길로 공예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전통으로 팔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고 있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되게 만드는 게 새롭고 뭔가 특이했어요. 네, 어머니께서도 아이 못지않게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걸 오늘 함께 둘러보셨는데 일단 어떠세요? 요즘 사교육도 되게 많고 한데도 이런 애들 인성에 좋은 이런 체험 활동이 있어서 애들 정서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영천의 46개 학교 1,200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그야말로 교육 가족에 의한, 교육 가족을 위한 잔치라 할 만하죠? 네, 그야말로 축제 오늘 한마당.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오기까지 정말 많이 기다리고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자기만의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자기만의 끼가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고 좀 화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주고자 이런 행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틈에 섞여 공예품 하나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배운 대로 색실도 고르고요. 그리고 비즈도 끼워 넣었더니 짜잔! 예쁜 와. 열쇠고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네요.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단순히 겁니다. 체험이 아니고 아이들이 함께 가족과 즐기면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곳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변으로 모여든 사람들,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인 걷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이른바 플로깅인데요. 장장 3km에 이르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챙기는 이색 이벤트입니다. 아니 힘들지 않아요? 네. 재밌나요? 네. 오늘 걸어보면서 함께 친구들이랑 하는데 어때요 기분이? 엄마 보고 싶어요. 왜 엄마가 보고 싶어요? 더워요. 더워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래서 좋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대회까지 생각할 정도로 걷기 대회 진심인 참가자들. 따가운 초여름의 태양볕 아래에서도 쓰레기 줍기는 계속됩니다. 네. 지난 주말에 날씨도 더웠을 텐데 또 아빠랑 찝찝하네요. 엄마랑 함께 걸으니까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 어때? 원래도 많이 걷긴 했는데 오늘은 같이 걸어서 더 좋아요. 오늘의 걷기 주제가 또 플로깅이거든요. 좀 많이 좀 주우셨어요? 아니요, 저희 주우려고 했는데 저희가 중간쯤인데 앞에 분들이 너무 잘 주워주셨는데 저희 건 없어가지고 저희 화단이라도 열심히 줍겠습니다. 역시 교육가족입니다. 평범했던 강변길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 현장으로 변신한 셈인데요. 역시 세상 모든 교육이 좋은 학교고 수준입니다. 아 최고다! 좋아, 할 수 있어. 걷고 오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좀 덥기도 한데요. 축제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육 가족들 또 영천 시민들 너무 좋은 시간 지금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 대해서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 관계자들 또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또 마을을 또 키웁니다. 이번엔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게임존입니다. 걷기 대회를 무사히 마친 아이들에게 달콤한 휴식이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추억의 게임 앞에선 대동단결, 세대통합. 어째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신나 보이죠? 야, 멋진 추억 진짜 많이 만들었겠어요. 저도 이해가 돼요. 맞아요. 게임에 진심이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게임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두더지 많이 나가지고 망치로 때리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요. 스트레스 많죠. 아들이랑 와서 추억의 게임도 있고 애가 좋아하는 체험도 많은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색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행복한 명화 읽기를 주제로 미술평론가 이주원 씨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수직선 가운데 보다 긴 선은 어느 쪽 선입니까? 오른쪽이 훨씬 커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이 훨씬 큰 게 아니라 두 개의 길이는 똑같다. 똑같은 선이에요. 인문학 특강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주원 작가님을 몰랐거든요. 이야기를 좀 듣고 이제 그림에 흥미를 생겼어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경북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미래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가 인성 영양입니다. 인성 영양을 키우는데 문화예술 분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과 발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인성 영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드디어 2023 영천교육 가족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오케스트라부터 국악, 댄스, 합창까지 영천의 11개 학교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무대 뒤편에서 연습인 한창인 팀을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연습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너무 멋있다. 보기만 해도 다양한 악기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희는 태평소, 용고, 나발, 나각, 징, 자바라가 있습니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했어요? 1학기 시작되고 계약하고 난 뒤부터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화합을 다져서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지만 좀 맞출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 위에 올라가기 전인데 기분이 어때요? 떨립니다. 떨리면 그러면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늘 틀리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결의를 다지며 무대에 오른 아이들. 조금은 긴장된 얼굴이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잠시 감상해볼까요?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정말 공을 많이.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야 관객들도 너무 같이 어울려주시네요. 와. 오늘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된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더 좋아가지고 공연하는데 더 보람찼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잘했으니까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준비한 만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준비한 만큼 열심히 다 잘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격파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어서. 격파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아쉬웠구나. 그래서 완전 멋있었어요. 학생으로서 바라보는 오늘의 축제는 어땠어요? 이제 축제 제목처럼 교육 가족 축제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일단 되게 보람찼던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축하 공연도 참여하였는데 이제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더욱더 보람차고 좋았던 것 어쩜 같아요. 저렇게 말도 잘해요. 모처럼 학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금호강 강변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 우정을 다지고 또 학우들과 함께하는 우정도 나누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경북의 교육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도의회에서는 어떤 길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 이후에 처한 학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지역 사회가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축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해가 저물었습니다. 대신 화려한 축하 공연이 무대를 달궜는데요. 생나죠?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참 많이 참았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영천교육 파이팅! 영천교육 가족 파이팅입니다. 어린이로 행복한 영천의 교육가족이 다 함께 어울림. 그랬더니 행복은 한올림. 지금까지 2023 영천교육 가족축제였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게 가족이잖아요. 보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직원까지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묶여있는 교육가족이 함께하면 행복은 반올림 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그저 모여서 노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니까 더 끌림? 네. 네, 이 환경 교육 활동과 또 예술 활동을 함께 하게 되니까 더 의미 있었던 행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영천교육가족 축제 있었는데 와 어찌나 우리 학생들의 꿈이 이렇게 큰지 진짜 스타 영천이 그냥 영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질서정연하게 공연 문화 이게 관람에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뒷정리까지 해주시는 모습 보고 역시 영천의 교육가족은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그럼요.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죠. 지역 단체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참가자분들의 시민의 그 성숙된 의식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정말 넘는 그 시간까지도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마무리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정말 역시는 역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축제가 영천에서 아주 성대하게 펼쳐졌는데 그동안 잘 견뎌줬던 교육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2회 또 교육가족 축제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달라지고 있는 신천의 모습을 시시각각 전해드리는 LTE 현장 연결 새롭다 신천입니다. 그래요. 자, 이쯤 되면 다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인간수달 배영서 씨 불러보겠습니다. 네. 배영서 씨. 안녕하세요. 신천알림이 배영서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이 생방송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쎄 독감에 걸렸지 뭡니까 여러분. 아니 이 더위에 갑자기 독감이라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요. 바로 성북교 아래인데요. 지금 저 뒤에 와 시원한 물줄기 좀 보세요.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게 성북 분수입니다. 규모가 꽤 크죠. 근데 이게 신천에서도 이런 분수들이 정말 많은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 신천의 분수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빠르게 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분수가 신천 분수들이 조금씩 다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 기존에 좀 단조롭고 노후된 분수를 조금 다채롭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운 대구에 여름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인데 네네. 이런 분수가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신천에?
예, 신천에 총 7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 아침 9시부터 가동을 시작하는데 봄, 가을에는 6시까지,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밤 8시까지, 그리고 한여름인 7, 8월에는 9시까지 연장함으로 그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한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저녁 7시부터는 멋진 야간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야간 어머나! 멋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멋있습니다. 아니 지금 요게 지금 다 성북 분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성북 뒤에 분수. 보이는. 예. 그리고 상동 분수, 네. 경대 분수까지. 야, 이게 밤에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두바이처럼 멋있는 분수가 저녁 때 신천에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오늘 왜 지금 만났을까요? 조금만 해 떨어지고 뵐 걸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네네. 자, 그러면요, 제가 잠시만 어디 갔다 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기다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냥 사실 이 거리를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시원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안 그래도 저쪽에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분수를 구경하고 계십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뵀던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저 아시나요? 저 조금 압니다. 저 신천 알림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분수멍을 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예. 아름답고 멋집니다. 진짜요? 어느 점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 드시나요? 조명도 좋고 전에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고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야간에도 혹시 나오셨어요? 야간에 예. 조명이 아주 멋있다고 예술입니다.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최고입니다. 와 진짜 이 분수를 보면서 아니 어떤 생각 좀 드세요? 자주 와야 되겠다. 신천 자주 오시나요? 예. 얼마나 자주 오세요? 산책하기 좋아서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요? 신천 알림이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구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또 멋있게 이렇게 뭔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던데요. 예. 네. 뭐 옛날 애인 생각도 나고 물속에서 놀던 어릴 때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옛날 애인이 지금 또 결혼하셔가지고 그쵸? 예, 그 이상 얘기는 비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예. 제가 또 신천의 여러 변화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신천 알림이에요. 이거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 수달들이랑. 예, 근데 신천 중에서도 가장 좀 좋아하는 곳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집이 요 근방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곳이 주로 뭐 성북교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성시장 야시장 쪽으로 자주 가고 있거든요. 아주 바뀐 모습을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칠성야시장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신천 많이 사랑해달라고 우리 혹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시민분들 신천에 서로 분수가 서로 많이 생겼으니까 멀리 해외에 가지 마시고 신천으로 분수쇼 보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 화이팅! 자, 신천 화이팅! 관계자분 아니에요. 그쵸? 그냥, 절대로 아니세요. 예. 자, 이제 멋지게 한번 또, 함께 보시죠. 자, 우리 감독님도 여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들 좀 즐기실 수 있게 한번 보여주시죠. 와, 근데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아래에 지금 조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게 멋진 분수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저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 분수는 또 한 25m 정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5m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이 멋진 분수를 저만 볼 수 없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더위 좀 싹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장님. 네네. 근데 진짜 분수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죠. 네, 시민분들도 정말 좋아하시고요. 네네. 근데 이 분수 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예. 그 신천은 연간 600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신천의 이 멋진 물과 빛의 향연을 통해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한테 휴식과 같은 쉼터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에 분수 3개에 대한 조명 개선을 완료하였고 올해 또 그 노후된 분수 3곳에 대한 시설 및 조명을 완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천에는 낙동강 1급수를
포함해서 네. 그 연간 20만 톤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지만 이 분수에 사용하는 물은 한 번 더 여과 장치를 통해서 정화를 함으로 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함도 챙기고 있습니다. 아, 그럼 분수에서 지금 나오는 물이 한 번 더 여과된 거란 예, 말씀이시죠?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이게 바람 불면은 막 분수가 막 튀기잖아요. 막 살에 튀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네,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신천의 이 분수들이 각각 또 특징이 조금씩은 다르다면서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신천에 있는 모든 분수는 그 야간에 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상동, 성북 두 개 분수는 올해 그 노즐도 개선하고 분수 기능을 추가해서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상동 분수는 크고 웅장해서 낮에 보면 멋있고 이곳 성북 분수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네. 그 저녁 때 다양한 조명 연출로 밤에 무척 화려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분수만 멋있는 게 아니라 신천도 물론 너무 멋있게 바뀌고 있지만 분수를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좀 기대하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신천은 그 대구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량 경관 조명도 개선을 다 했고 이 분수도 새롭게 개선을 함으로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휴식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체계적이고 그다음 장기적인 이 수변 공원 조성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신천은 시민들한테 청량감과 동시에 또 앞으로 그 상당히 그 멋진 활력, 그 변화하는 멋진 활력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도 또 봬요. 네, 예. 단장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식히려고 막 시원한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냥 저녁에 이렇게 선선할 때 여기 나오셔가지고 성북분수 한번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너무 시원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제가 또 변화되는 신천의 모습 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최근 이 극장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종 마약 범죄 조직과 이걸 소탕하는 네네. 이런 내용인데요. 네네. 사실 이게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특정 집단에서 적발되는 마약이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네. 그때의 초대석 오늘은 그래서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이향희 본부장과 함께 위험 수위를 넘어선 마약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부장님, 이 사실 마약 범죄 이야기가 네. 최근에는 너무나 심심찮게 자주 그렇죠. 또 저희가 만나볼 수가 네. 있는데요. 현재 이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마약은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 수치를 알기가 어려운 면은 있는데 매년 검찰청에서 마약류 범죄 백서가 발간이 됩니다. 네. 그 백서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에 마약 사범의 숫자가 18,395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숫자에 놀라시는데 네. 사실은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라고 드러난 부분보다 감춰진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 암수 범죄고 그 암수율을 한 3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55만. 사실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심각한 숫자인데 네. 그런데 이런 숫자보다 우리가 더욱더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제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최근 그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는데 이 사건은 뭐 자발적인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은 저희들에게도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데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 대상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기존 맞습니다. 범죄하고 다른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마약 음료 사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청소년을 마약류 범죄에 이용하려는 시도 또 청소년들이 오히려 마약 범죄의 주범이 되는 그런 사건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젊은 층의 마약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19세 이하를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청소년 마약 사범의 숫자가 5년 전하고 비교를 해볼 때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놀라운 이유가 다른 연령대 성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인들은 한 1.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실제 청소년들은 그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실제 사례를 제가 조금 한두 가지 네, 네.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구 지역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알고 계시던 어른이 이 학생이 마약을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이제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뭐 순순히 사용했다고 대답을 해서 이제 저희 기관에 상담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만나서 상담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학생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그 이후에 상담 지속하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래요? 예. 본인은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고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피해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이래서 상담 거부를 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사례로 남습니다. 네. 그런 아유, 일도 있었군요. 네, 네. 예, 빨리 좀 그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이 마약이라는 게 뭐 일부 특정 직업이라든지 소수의 분들의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말씀하신 그 학원가 사건도 그렇고요. 네, 정말 네, 우리 네.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몇 가지 요인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마약을 유통하는 경로가 변화가 되었죠. 예전처럼 직접 사람이 만나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보통 호기심으로 끝나고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까지 안 이어질 텐데 네.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자기 손에 받아서 사용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게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마약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마약을 실제 보신다면 굉장히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태적인 면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알약이나 일반 다른 의약품하고 구분이 안 되는 알약 형태나 또 액상으로 된 마약류도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과사나 또 차 종류 이런 형태로 음식물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조차 경각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원인이 마약류가 확산되는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 마약류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과자인 줄 알고 네. 혹은 우리 여성분들 보면 특히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니까 그렇죠. 먹었는데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누가 사실 뭐 주는 것도 쉽게 이제 먹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성향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이 마약류를 어디까지 마약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약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약물은 사용했을 경우에 인체의 뇌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뇌에 작용하면서 뇌 작용을 굉장히 극도로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의존성을 나타내면서 중독의 우려가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약물인데 크게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마약에는 잘 알고 계시는 양귀비, 뭐 아편, 코카인, 모르핀, 또 펜타닐 이런 것도 마약이고 대마는 우리 대마초 식물과 거기에서 나온 오일이나 수지 이런 종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좀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의 문제인데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근데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것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또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욕 억제제, 또 뭐 ADHD 치료제, 뭐 프로포폴 등이 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물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죠. 프로포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데 의료용이지만 사용할 거 굉장히 높은 의존성이나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두는 거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양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의료용 마약류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마약류가 위험한 것은 무엇보다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약이 뭐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시죠. 네, 마약류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약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의존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통 마약 중독을 얘기를 하면 그런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냐,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면 마약 중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강제적일 정도의 의존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물 내성 많이 얘기하죠. 네. 사용할수록 양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강도가 센 약을 사용해야 되는 걸 내성이라 그러는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약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내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걸 알면 누구나 다 끊으려고 시도를 할 건데 중단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전신에 너무 극심한 고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한 금단 증상 때문에 쉽게 중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피해가 사용한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뭐 가족, 주변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큰 피해를 입고 결국은 사회 국가적으로 한 나라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담배의 어떤 중독성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니코틴의 중독성도 거의 마약류에 버금가는 그런 중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보면 니코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본인 그리고 뭐 간접 후면으로도 바로 인접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마약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나타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사회 전반에 진짜 악영향을 미친 어떤 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처음 사용하는 사람 누구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두 번 사용해보고 말 거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다양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이 연루된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와닿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이 마약이 위험하다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손을 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중독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약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은 뇌에 일어난 만성적인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중독도 우리 뇌에 만성적으로 질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의 기본 체계를 다 바꿔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순간을 많이 느끼죠.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일에서의 성취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제 마약류에 중독이 된다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고 약물 사용에만 오로지 몰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쁜 걸 알면서도 중독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양희 본부장님께서 현직 약사로 계신데 네. 우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네. 몸에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이 마약에 대한 접근을 좀 원천봉쇄하고 막는 게 가장 좋은 마약 근절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해보니까 중독자 치료 재활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데 정말 중독자가 재활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을 하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예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이고 이제 체계적으로 예방 교육하는 게 먼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마약에 손유됐다면 끊을 수 있기는 한 건가요?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중독되셨던 분이 회복한 사례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중독자였지만 건강하게 잘 회복하셔서 지금은 오히려 다른 중독자분들을 돕는 역할, 교육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평생을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분들도 회복 과정 중에 한두 번은 반드시 실패를 하십니다.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재발을 막아서 오히려 또 더 많은 분들의 도와줄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이 재발 방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기관 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재활 기관이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가 대표적인 그런 예방 재활 기관인데 중앙본부가 있으면서 전국에 13개 지역에 지역본부가 있고 중독재활센터가
서울과 부산 그리고 7월에 대전도 한 곳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치료보호기관이라 그래서 의료기관에 필요할 때는 각 지역에 치료보호 의료기관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조금 활동이 저조한 면도 있고 대구에는 이제 두 곳이 있습니다. 대구 의료원하고 이제 대동병원 두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회와 협력을 해서 약국이 우리 지역 약국들 굉장히 많죠. 어디 가든 우리 집 주변에 많은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약국들이 1차 상담 기간에 좀 역할을 해보자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 약국 줄여서 마중약국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감이 예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러네요. 많이 와닿네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약국에서 1차 상담 기간에 역할을 해서 혹시나 약국은 누구나 마음 편하게 네네. 오시는 것이니까 약물 문제 궁금하고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와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담 약국이 지금 대구 시내 한 40여 곳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좀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1차 상담을 해서 필요하면 또 저희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네네.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일찍 좀 치료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캠페인이라든가 뮤지컬 같은 활동을 등을 통해서 마약 퇴치에 열심히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마중약이 앞으로 계획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청소년 중심의 교육 외에 젊은 층의 교육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군인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고 지금 뮤지컬의 한 장면이 네네,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서 뮤지컬이나 또 토론이나 체험식 교육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약 납보. 예, 열심히 계도 활동을 펼치고 네. 있는 그 화면의 모습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일탈에 머물러 있던 마약이 이제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서 단속도 꾸준히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무엇보다 중독자 재활 치료와 관리를 위한 그런 체계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이양희 본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꿀제이 식구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때에는 무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네. 주말 역시 30도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그때의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